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C 프로그램 입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장 변수와 자료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뭐 배우고 있는 거죠? 변수와 자료형, 변수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정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정수의 unsigned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하나요? 기억해야죠. 뭐 배우는지 배우려고 온 건데 배우는 거 신경 안 쓰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데이터 타입, 데이터 자료형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죠. 숫자, 문자, 숫자는 실수와 정수, 또 그 속에 또 세분화해서 들어가죠. short, long, int 이렇게 나눠지고 플롯, 더블 이렇게 또 나눠지는 거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뭐 답을 알아 정도는 아니더라도 듣고서 그거 이거야 라고는 알고 있어야죠. 언사인드 들어가면 부호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도 했었던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뭐 연속돼서 하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한 거는 지난 시간에 변수와 상수의 개념 자료형을 했고 그때 정수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수형 일부하고 기호상수 사용법 그리고 실수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호상수란 말이 나오는데 상수의 상수.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실수형 설명을 나오는데 실수형 설명할 때 보면 기계 내부적인 어떤 원리나 구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옵니다. 실제로 어떤 값이 저장될 때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저장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 이해하는 정도, 이렇구나 이렇게 좀 그 정도 넘어가도 되는 내용입니다.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끝난 다음에 외워야 된다 이런 책임감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실수형 설명하는 거 신경 써서 듣기 바랍니다. 예, 정수상수 이게 뭐야? 정수는 숫자의 종류고 상수는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정수상수 하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데 정수는 값의 데이터 타입이죠. 어떤 종류의 데이터냐를 결정한 거고요. 상수란 말이 나왔으면 이거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썸이라는 변수에 123을 넣으라고 프로그램을 짰네요. 여기서 어느 게 변수고 어느 게 상수죠? 정수 상수. 변수. 얘는 변수, 얘는 상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수인데 이 값의 형태가 데이터 타입이 정수형이죠. 소수점이 없는 숫자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줘야죠. 123은 인트형이고 이거는 상수 변하지 않는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상수의 자료형을 명시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건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이게 나중에 내가 이 앞에 이 썸이라는 변수를 인트로 선언한 게 아니라 롱으로 선언을 했어요. 큰 값을 집어넣으려고. 이럴 경우 집어넣는 값 그때 얘기했죠. 옛날에 만든 프로그램 언어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규칙이 아주 엄해요. 인트를 데는 인트만 저장이 돼야 되고 플롯 한 데는 플롯만 저장이 돼야 됩니다. 롱일 땐 롱으로 저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로 썸이라는 것이 롱으로 선언됐을 경우 여기 집어넣은 상수의 값도 롱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뒤에다 이렇게 L자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걸 전미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숫자 뒤에 이런 알파벳을 붙이게 되면 그거는 상수값의 자료형을 명확히 표시한 거구나 라고 받아주면 됩니다. 유 뭐죠? unsigned. 유 나오는 건 unsigned밖에 없어요. 유 하면은 unsigned. 어떤 숫자 뒤에 유자가 들어가면 부호가 없는 값이구나. 즉 앞에 선언 변수의 타입이 unsigned int구나 이렇게 넘겨짚어도 됩니다. 분노가 이것밖에 없네. 유하고 L밖에 없네요. 괜히 그랬네. unsigned하고 long 두 가지 형태로 들어갑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 이게 롱 타입으로 했으면 숫자 뒤에 L자 붙여주는 거. 여러분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가면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진법, 8진법, 16진법 상식으로 알고 있으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컴퓨터 내부에는 다 이진수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 8진수나 16진수 사용이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몇 진법을 사용을 하죠? 실생활에서 10진법 사용하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해 본 적도 없죠. 우리가 왜 10진법을 사용을 하죠? 10이 마음에 들어서? 아니죠.
뭔가 이런 어떤 규칙이나 약속은 대부분 자연현상이나 자기 주변에 가까이 있는 거를 본따서 하거든요. 우리 손가락이 몇 개죠? 10개잖아요. 어떤 물건의 양을 측정할 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손가락을 썼다고, 썰. 그래서 손가락 10개라 우리 10진수를 많이 쓴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8진수하고 16진수는 그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아닌가? 어쨌든 8진수로 쓸 때는 앞에다 0이라는 숫자를 다 적어주면, 어떤 숫자가 적혀있는데 앞에 0이 적혀있으면 이거 8진수구나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거는 진법이 다를 경우는 그 숫자 뒤에 아래 첨자로 해서 숫자를 적어주게 되어 있죠. 16진수일 땐 이렇게, 2진수면 2라고 적죠. 10진수일 땐 안 적어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키보드 입력할 때 위첨자, 아래첨자, 아래 한글이 아니거든요. 입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으로 어떤 숫자 앞에 0으로 시작이 되면, 일반적인 숫자는 0으로 시작이 안 되잖아요. 이게 0으로 시작을 하네. 이건 0 혼자 있는 거죠. 한 글자가 아닌 숫자가 0으로 시작될 경우 이 숫자는 8진수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6진수인 경우는 앞에 0x를 집어넣습니다. 0x라는 걸 집어넣고 이렇게 0x라는 걸 집어넣으면 요 뒤에 있는 값은 16진수 값이구나로 인식을 합니다. 값 표현한 방법 얘기한 겁니다. 혹시 진법 변환하는 거 할 줄 아나요? 진법 변환? 컴퓨터 내부에는 2진수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10진수 값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고 하지요. 아니면 현명한 쪽으로 방법을 알려줄까요? 똑똑한 사람은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현명한 사람은 윈도우 탐색기, 윈도우의 윈도우 키에다가 R자 누르면 조그만 창이 열려. 거기다 계산기라고 한글을 치게 되면은 윈도우 계산기가 올라옵니다. 거기서 프로그래머용으로 선택을 하면 이진수로 자동으로 바꾸어 주죠. 계산기를 쓰면 현명한 거, 손으로 계산하면 똑똑한 거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바보죠. 바보 같은 거죠. 어쨌든 동일한 숫자지만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8진수, 10진수, 16진수, 2진수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원리로 표현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8진수는 앞에 0으로 시작한다. 16진수는 앞에 0x로 시작한다. 2진수는 이런 약속 없습니다. 예제에서 앞에서 설명한 사항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변수 선언했어요. int x, y, z 했고요. 첫 번째 x에는 10을 저장했고요. y에는 0, 10을 저장했고요. z에는 0x 10을 저장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요거는 10진수 값. 그쵸? 그냥 숫자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10진수를 쓰고 있으니까. 얘는 0으로 시작했네. 그럼 뭐라고 그랬죠? 8진수 값. 얘는 0x로 시작했죠? 그러면 16진수 값입니다. 진짜 x, y, z에 그런 값이 저장됐는지 프린트 문으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진짜 요거 0이에요. 0. 5 알파벳 5 아니에요.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진짜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요. 다른 숫자도 넣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연산도 한번 시켜봐봐요. 10진수와 8진수, 8진수와 16진수를 즉 요 자리에다가 08 더하기 0x8은 이런 거 한번 해보라는 거죠. 08은 없네요. 08이라는 건 없어요. 07 합시다. 07. 실수. 이유는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을 해주죠. 왜 8은 안 될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07과 기호상수. 이거 특별한 거 아니다. 상수예요. 상수인데 이렇게 이름으로 바꿔 지정하는 걸 기호상수라고 합니다. 보면은 보통 우리가 어떤 원의 면적을 구할 때 반지름 곱하기 3.14 파이의 값을 쓰잖아요. 이 파이라는 거를 상수로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이라며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근데 숫자로 이름으로 지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이 되면 더 쉽게 이해하자. 왜 3.141591을 여기다 곱했을까라는 의심 없이 이거 파이의 값이야? 또는 파이가 뭐지?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 거죠. 또 어떤 수입을 계산하는데 거기에 특정한 수수료를 뺀다. 내 수입 샐러리가 있는데 그중에 샐러리의 15%를 차감한 게 내 수입이다. 모르면 그냥 수식만 봐도 돼요. 여기 0.15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모를 때 모르잖아요, 보통은.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기호상수를 사용하면, 즉 이런 상수에도 이름을 붙여주면 어떤 장점이 있죠? 가독성이 높아진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값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는 이 값을 0.15나 3.14, 1591을 여기저기 막 쓸 때 그때 파이나 이 이름을 갖다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의한 부분이 어디 있다는 소리예요. 다음 페이지 바로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저렇게 기호상수를 사용할 경우 가독성이 높지, 즉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봅시다. 값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또 딴 게 꼈네. 우리가 이런 상수라는 표현을 쓰고 지금 기호상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이런 상수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파이 써봤잖아요. 자연대수 2. 맞아. 허수 I. 너무 수학적인가? 우리 1도 없어. 그때 1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너는 네 뱃속은 0이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뱃속에 아무것도 없니?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이거 너무 어려운가? 수학적으로 이런 많은 걸 썼고요. 이건 좋겠네. 야, 너 여기 가다가 직각으로 꺾어서 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직각이면 뭘 의미하는 거죠? 90도로 꺾으라는 소리잖아요. 오른쪽으로 직각. 이것도 상수죠. 각도를 나타내는데 90도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너 이틀 있다 와, 하루 있다 와. 그럴 때 이 하루 이틀도 엄밀한 의미에서 시간을 대신하는 상수죠.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하루 있다 와 소리는 뭐죠? 진정한 의미는 그냥 나중에 오란 소리죠. 다음날 오란 소리인데 굳이 갖다 붙이다 보니까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쓰이고 있었다는 이런 용어들이 일종의 상수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언어에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갑시다. 아까 값 변경하기 쉽다는 거 설명했는데 중간에 슬라이드를 제가 잘못 껴넣었네요. 예를 들어 기호상수의 장점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가독성이 높다는 얘기는 했고요. 요번에는 변경이 쉬운 거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짰거든요. 그래갖고 상수를 직접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처음에 1120원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짰어요. 근데 환율이 변해갖고 1050원이 돼버렸네.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프로그램은 각각 열어서 코드를 열어서 번번이 돌아다니면서 쭉 다 고쳐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상수 쓴 경우죠. 그런데 기호 상수를 썼습니다. define이라는 이건 배운 적 없는데 이걸 써가지고 여기다 지정을 했어요. 거기다 define 정의한다 exchange rate이라는 이름으로 1120 1120이라는 숫자를 저장해라. 앞으로 exchange rate이란 말이 나오면 어디 여기에는 112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정의를 했다는 거죠. 봤더니 이게 여기만 쓴 게 아니라 여기도 쓰였네. 이런 경우 왼쪽과 같이 환율이 변해서 값 변경해 이랬을 때 기호상수를 쓰지 않았을 때는 직접 다니면서 값을 다 수정을 해줘야 됐었잖아요. 여러 군데 가야 되고 입력하다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기호상수를 사용을 하면 위에 선언한 부분에만 이게 환율 여기다 지정했었네. 여기만 1150원으로 하지. 그러면 자동으로 이걸 가지고 여기도 적용이 되고 여기도 적용이 돼 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수정하기 편하다는 의미예요. 특별한 거 아니네요. 오케이. 위에다 미리 정해 놓고 정의된 이름을 갖다 쓰겠다는 거구나. 변수랑 똑같은데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제 정확하게 명확히 정의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다 아는 값들 아니면 무진장 중요한 값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맨 위에다가 전처리기 바로 아래다 일종의 전처리죠. 여기다 define이라는 명령을 써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호상수의 장점 설명하면서 기호상수 정의하는 거 지금 설명했습니다. 기호상수 정의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기호상수 정의하는 방법 조금 아까 이야기했죠. define을 써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샵 define 하고 뒤에다가 기호상수 이름을 줍니다.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설정하게 되면 이 상수에 이 값이 저장이 되고요. 프로그램 내에서 이렇게 불러쓰게 되면 마치 이 숫자를 적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게 기호상수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있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방법은 const라는 함수를 씁니다. 막 빙빙 도네. 이 명수 지워져 버렸어. 이걸 쓰게 되면은
아까랑 똑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변수 선언하시 인트 뭐 주듯이 const 해갖고 int라고 주게 되면 이건 정수값이 들어가는 상수야 라는 소리입니다. 똑같이 대신 여기 는을 붙여줘야 됩니다. 아까 define 쓸 때는 는이란 말 들어가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거는 변수 선언하듯이 쓰는 거니까 는하고 1120이라는 숫자가 여기 저장되도록 하는 겁니다. const 여기 밑줄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말고요. constant 상수란 소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수, 변하지 않는 것, 저장은 되었지만 프로그램 실행 중에 값이 변경 안 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const라는 명령어를 써서 정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편한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좋고요. 왜?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이 아주 편해요. 가독성이 높고 변경이 용이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호상수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설명. 기호상수 만들어 사용하는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보자 어떻게 했나. 기호상수 두 개나 썼습니다. 위에 define이라는 걸 써서 하기도 했고요. const라는 명령을 써서도 했네요. 이렇게 지정해도 되고 이렇게 지정해도 돼요. 차이점은 뭐죠? define 쓸 때는 데이터 타입 같은 거 고려 안 합니다. 뒤에 있는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정이 돼버리는 거고요. 는도 안 들어갑니다. 좋네. 반면에 const라는 말을 써서 할 경우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지 데이터 타입, 데이터형 지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는도 써가지고 값을 저장하라는 의미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그 밖에는 month나 text rate 같은 경우는 전혀 이 프로그램 내에서 고쳐지면 안 됩니다. 고쳐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꼭 작성해서 돌려보기 바라고요. 그리고 숫자 바꿔봐요. 진짜 적용되는지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기호상수 사용하는 방법 예 설명했습니다. 예, 정수의 표현 방법 앞부분에서 강의할 때, 앞부분에서 설명할 때 오늘은 기계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거를 좀 많이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값이 저장될 때 앞에 설명했던 거랑 좀 중복이 됩니다. 저장이 될 때 이진수로 저장이 된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 데이터 타입별로 메모리 사이즈 저장되는 공간이 크기가 틀리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캐릭터라는 데이터 타입은 8비트가 잡힙니다. 8비트가 잡히고 이걸 1바이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장되는 값은 이렇게 이진수로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숫자가 저장될 때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첫 번째 비트는 사인 비트가 됩니다. 부호가 들어갑니다. 부호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0이면 플러스가 되고요. 1이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거 플러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잘못 계산하면. 어쨌든 양수와 음수가 실제로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알고 있으라는 소리입니다. 이진수로 바뀌어서 들어가고 저장될 때 맨 상위 비트, 맨 오른쪽 왼쪽 끝에 있는 거에는 부호가 들어가. 0이면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야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음수를 표현한 방법 앞에서 얘기했고요. 이렇게 값이 저장되어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연산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양수 3이 저장될 때 어떻게 저장되죠? 여기가 0이니까 플러스네. 그리고 3을 이진수로 바꿨더니 1 저장됐습니다. 이번에는 음수 마이너스 3을 저장하는 걸 한번 보죠. 일단 음수니까 앞부분에 마이너스니까 1이 들어갔죠. 여기 1이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3이니까 3을 이진수로 바꾸면 1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명확하잖아. 부호로 구분이 되어 있죠. 이거를 더하고 싶어요.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진수 연산 들어갑니다. 1하고 1 더하면 뭐죠? 2가 아니죠. 0, 1이죠. 올리면 하나 올라가죠. 10진수 할 때 5하고 7 더하면 어떻게 돼요? 5, 7하면 여기 2 들어가는 거잖아. 자리 올리면 하나 올라가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하고 1 더하면 이진수에서는 0하고 1 두 가지 숫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0이 들어가 자리가 하나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1 더하면 3이 되죠. 3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1이 되죠. 그리고 더하면 1, 0, 0, 1 되고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이 되네. 맞나? 1. 그럼 이게 10진수로 바꾸면 얼마가 되죠? 끝까지 가보고 하죠. 그 00이니까 패스하다가 맨 마지막에 0하고 1 더하면 1이 되죠. 요거 사인도 연산이 될 수 있네. 이렇게 되면 1, 0, 0, 0, 0 이런 값이 되죠. 이게 얼마야? 1, 2, 4, 8, 16, 32, 64, 128 1, 2,
4, 8, 16, 32, 64, 128. 이 앞에가 128이고 128. 앞에 쪽에 이진수. 난 잘하거든요. 1, 2, 4. 요건 6이네. 그럼 합치면 얼마야? 134가 돼 버리는데? 이거 이진수예요. 여러분 그 윈도우 계산기 써서 직접 이진수 선택하고서 1빵빵빵 빵 11빵 넣어 보면은 아마 130 뭐야 이게? 134라고 나올 겁니다.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을 더했는데 134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네. 잘못됐네.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저장되는 원리만 알았을 때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실제 컴퓨터가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잖아요. 저장되는 방식이 저렇게 되지만 우리가 알듯이 단순히 계산이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봅시다. 컴퓨터는 내부에 더하기 회로, 빼기 회로, 곱하기 회로, 나누기 회로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곱하기는 더하기의 반복이죠. 그래서 곱하기 회로 없습니다. 나누기는 빼기의 반복이죠. 예를 들어서 5를 2로 나눠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5에서 2 빼고 한 번 뺐음. 그럼 3이 됐죠. 3에서 2 빼면 한 번 뺐음. 그럼 1 남죠. 1은 1에서 1을 못 빼. 오케이. 그래서 1은 나머지가 되고 두 번 뺐으니까 목은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결론은 회로에 나누기 회로도 없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더하기 빼기를 봤는데 더하기 회로도 보니까 더하기만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뭔지 좀 틀려요. 컴퓨터는 반도체 칩, 인텔 칩. 오늘 칩 설명하려다 뒤로 빼버렸는데 그 인텔 CPU 칩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잖아요. 거기다 많은 기능을 집어넣기 위해서 회로를 옵티마이즈 시켰습니다. 유사한 건 다 합치고 나름대로 좋은 알고리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칩에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 그러면 더하기 하는 회로 하나만으로 곱하기도 할 수 있고요. 더하기 하는 회로로 빼기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물론 빼기가 하니까 나누기도 된다는 거죠. 즉 더하기 회로 하나만으로 모든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해 보수법이라는 기술을 좀 썼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컴퓨터는 내부의 계산을 할 때 무조건 다 덧셈 회로만 사용을 한다. 뺄셈도 덧셈으로 변환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이걸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몰라 쓸데없는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컴퓨터는 더하기 회로밖에 없대. 이 정도만 알아주면 되고요. 메모리 저장된 그대로 더해가지고는 결과값이 나오질 않아. 특히 양음수일 때 문제가 있어. 이 정도만 알아주면 됩니다. 그 더하기 회로만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엄밀하게 보수법이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메모리에 저장되는 방식을 아까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수일 경우는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저장을 하고요. 음수일 때는 보수를 취해요. 보수. 어디 갔냐? 보수라는 수학적 기법이 있어요. 단순해요. 저장되어 있는 값을 무조건 0은 1로 2를 0으로 바꿔줘요. 부호도 바꿔주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2를 더하면 그게 보수가 돼요. 기계적으로 아주 단순해요. 1은 0으로 0은 1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2를 더해주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겠죠. 이게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거죠. 음수일 때 이게 마이너스 3이야?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 3이야? 음수. 요게 1인 순간에는 음수네 보수 취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1을 더했으니까 1 또 하고서 1 더해주면 또 다시 보수가 돼버려요. 보수법이 있다는 거 설명하는 거고요. 컴퓨터 내부에서 조작하는 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학년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고요. 혹시 2, 3학년 같으면은 공대생이라면 다 논리회로, 디지털 논리회로 배우게 되죠. 거기에 보면 보수법, 진법 다음에 바로 나오는 보수 연산에 설명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전공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공부하기 바라고요. 1학년이면 이거 배울 때 신경 써서 배우기 바랍니다. 이거 어디다 써먹냐고요? 써먹을 데 없습니다. 컴퓨터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누구한테 자랑할 때도 좋고요. 그 밖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요. 어쨌든 컴퓨터 내부의 동작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알아야지 나중에 메모리 조작할 때 각 변수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걸 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저장되는 거 설명한 겁니다. 연산하는 것도 설명을 한 거고요. 보수법 기억하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한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값이 나온다.
2의 보수로 양수와 음수를 더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양수값이라 그대로 저장이 된 거고요. 이건 음수값이기 때문에 보수법에 의거해서 저장이 된 겁니다. 이걸 갖다 더하기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 1 더하면 0, 1, 0이죠. 그래서 1, 1, 1 더하면 0, 자리오는 값도 발생됐죠. 또 되고 이렇게 쭉 계산하다 보면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 뭐죠?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죠? 0 나온다는 거죠. 즉 보수법으로 저장이 되면 그냥 마이너스 연산도, 그러니까 음수값을 보수로 저장시켜 놓으면 더하기 연산만으로 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설명한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보수법 이거 알면 됩니다. 기억만 해요. 이런 거 배운 적이 있다는 거. 괜히 설명한 것 같은데 여러분만 괴롭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는 얘기 듣는 거 알죠? 예,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실수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예, 보수법 계산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예제도 집어넣습니다. 꼭 확인하기 바라고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기 있든 여기 윈도우 계산기로 하면 직접 내용 볼 수 있고요. 여기 특이한 거 집어넣었죠? 이게 뭐지? 08? 그리고 X네. X 꼭 해보기 바랍니다. 뭔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과제로 내고 싶으니까. 예, 돌려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 나와요. 진짜 나오는지 확인하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 부동소수점형 지금 실수 설명하려고 합니다. 실수. 아까 정수만 갖고도 정신없는데 실수.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저장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때는 부동소수점 방식과 고정소수점 방식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중요한 건 소수점이 있다는 소리 하고요. 부동이냐 고정이냐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컴퓨터에 실수를 저장하는 방법에는 부동소수점형으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소수점이 떠다니는 거죠. 플로팅 떠 있는다. 그래서 플로팅을 쓰는 거예요. 소수점의 위치가 고정이 안 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예, 보통 우리가 큰 숫자를 표현할 때 쫙 다 적기도 하지만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보통 과학적 표기법 또는 부동 소수점에 의한 표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일단 유효 숫자가 나올 때까지 해서 유효 숫자를 맨 위에다 앞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쭉 열거랍니다. 예를 들어 0.000 뭐 2 이렇게 나가면 이 앞에 0을 다 무시해버리고 여기다 소수점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점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동했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뒤로 가면 마이너스죠. 이건 앞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되면 소수점이 하나, 둘, 셋, 넷, 여덟 칸 뒤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부동 소수점형 표현이라고 이야기하죠.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가중치가 크잖아요. 비중이 센 거. 이 뒤쪽은 비중이 낮은 거기 때문에 이 앞쪽을 좀 포인트를 둬서 관리를 합니다. 좀 이따 데이터에 저장되는 거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수승이잖아요. 이걸 처리하는 컴퓨터에 그럼 밑에 10하고 위에 8을 어떻게 구분하죠? 앞에 10은 저장이 되질 않고요. 무조건 10진수 기준의 지수를 저장을 합니다. 즉 8만 저장을 하는 거죠. 예, 자세한 거 뒤에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실수 표현하면 앞에서 부동소수점 얘기했는데 정리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소수점을 표현한 방식은 고정소수점 방식과 부동소수점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소수점 방식은 소수점 위치를 딱 고정한다는 거죠. 굳이 앞에서 이걸 설명 안 한 이유는 안 써요. 안 쓰거든요. 왜? 나쁘니까. 무슨 소린 거 아니? 메모리를 할당 받을 때 정수 부분이 저장되는 부분과 소수 부분이 저장되는 부분을 딱 나누어서 정수 부분은 정수 부분에다 저장하고요. 소수는 소수 부분에다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무슨 문제가 있지?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 아주 큰 수나 아주 작은 수를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아주 큰 수라니 아주 작은 수라니, 즉 요 범위를 벗어나면 값을 표현할 수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뒤에 나와요. 일단 그거만 알면 돼요. 아주 큰 수를 표현할 수 없다. 즉 데이터를 저장할 영역이 딱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정수부, 홀수, 소수부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1, 2, 3, 4, 5, 6, 7, 8, 9.1 이렇게 했을 경우 요게 1 저장되고 여기 1, 2, 3, 4, 5, 6, 7, 8, 9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여긴 낭비고 여긴 넘치잖아요. 그런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이런 단점이 있고 또 큰 수를 표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뭐 고정 소수점 방식, 소수점 위치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경우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앞에서 설명한 게 부동 소수점 방식이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한 고정 소수점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거죠. 어떻게? 소수점 위치를 여기저기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유효 숫자가 있는 부분만 사용하겠다. 간단히 설명. 0.00000000149 이렇게 나간다고 쳐요. 이럴 때 이거 저장할 필요 없잖아요. 의미 없는 0이잖아요. 이거 빼버리고 여기서부터 요 뒤에 유효 숫자가 나온 이후 것들만 처리하겠다. 그것도 여기다 집어넣어. 이 방식입니다. 그리고 소수점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아홉 칸, 열 칸 움직여야 되는데 그 몇 칸 움직였는지만 여기 지수 부분에 표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훨씬 과학적이고 좋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표현을 쓴 값의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이진수라면 2의 127승배 8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2의 7승 그러면 127이 되거든요. 그만큼 범위까지 값을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는 부동 소수점 방식으로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값을 표현할 수도 있고 정확히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컴퓨터 대비의 실수는 부동 소수점 방식으로 저장이 된다. 아유, 꼼꼼하게 설명을 또 많이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을 때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녹음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좀 후회가 되네요. 예, 부동 소수점 방식 저장하는 건 크게 봐서 둘로 또 나누어 설명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거랑. IEEE 기준에서 플로팅으로 정의된 부동 소수점과 더블형과 플로팅형에 대한 그 메모리 사이즈 비교한 겁니다. 플롯으로 했을 때는 실제로 32비트 48232죠. 즉 4바이트가 잡힙니다. 4바이트에 저장되다 보니까 지수, 가수 나눠집니다. 아까는 지수가 뒤에 있었는데 요건 유효 숫자가 표시되는 부분, 요건 몇 10의 몇 승인지 표시되는 부분이죠. 이게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실제로 바뀌어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관리가 돼요. 그래서 정확도 가수부가 23비트만큼 처리. 아까 고정 소수점 할 때 16비트였잖아요. 그보다 더 범위가 넓으니까 더 많은 수를 표현할 수 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더 정확한 값을 표현할 수 있다. 그거예요. 결론 설명은. 더블은 더 많아요. 52비트만큼 저장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수도 값의 범위가 좀 좁아지는 것 같은데 아까는 아니지 고정 소수점은 그 값을 그대로 저장한 거지 지수로 표현하지 않았죠. 얘는 지수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진 겁니다. 여기 드러났네. 이거 지금 고정 소수점으로 표시한 겁니다. 고정 소수점으로 했더니 1, 2, 3, 4, 5, 6, 7, 8, 9라는 숫자를 저장했더니 이만큼 나옵니다. 요까지. 아이고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잠깐만요. 예. 고정 소수점을 표현한 거하고 좀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고정 소수점으로 표현을 했더니 이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이만큼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메모리는 여기까지 16비트면 여기까지만 저장이 돼. 큰 숫자 저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소수 아랫부분은 0.12죠. 0.12를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12를 해보면 이 끝에도 이런 값이 있는데 이게 잘려버린다는 거예요. 16비트만 쓰면. 그래서 데이터 정확도가 떨어져요. 이런 말이 벌써 나왔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작은 값을 썼을 때는 메모리에 저장이 안 돼 버려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정 소수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동 소수점으로 썼을 경우는 똑같은 값일 때 이렇게 저장이 돼 버리죠. 요 값이 어디 저장되죠? 요 값이 가수부에 저장이 돼요. 요 값 중에 요 8이라는 숫자만 이거만 요 지수부에 저장이 돼 버리죠. 예. 그래서 더 많은 숫자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그림에 보면 부호, 지수, 가수 나오는데 요 밑에 주구장창 나오네. 여기 또 나왔습니다. 각 타입별로 어느 정도 메모리를 확보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범위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플롯을 일반적으로 쓰고 그 밑에 더블도 더 길은 건 롱 더블도 있네요. 이거 하면 할수록 데이터 타입이 나오네. 무시합시다. 우리는 플롯만 사용합시다. 플롯은 뭐죠? 실수, 소수점이 있는 숫자고요. 그게 실제 컴퓨터 내부에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지금 설명해 왔습니다. 재미없죠? 예제 제시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 메모리를 잡아 먹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진짜 잘 잡아 먹나?
그대로 실행해가지고 무슨 결과 나오는지 봐야 돼요.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여기 엄청나게 작은 숫자까지 표현을 했어요. 진짜 이 값이 이걸 통해서 잘 출력되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틀려요. 잘못 나와요. 그거 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아이고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여기다가 결과를 뿌려놨습니다. 꼭 돌려서 확인하기 바라고요. 이 값이 이 프린트문을 통하게 되면 저장되는 방식에 따라서 이 타입을 했을 때 좀 왜곡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돼버립니다. 똑같이 나왔네 가 아니죠. Y같이 더블로 선언했을 경우는 메모리를 더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 값을 정확히 표현을 합니다. 들어간 거랑 동일하게 나왔죠? 아닌가? 일단 많이 나오는데 뒷부분이 틀렸네. 여기 7, 8, 9가 있는데 여기 7, 8, 9, 8, 9 안 나왔네. 그리고 플로팅으로 선언한 경우 이렇게 집어넣는데 똑같은 값 집어넣는데 얘는 아예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실수를 표현할 때는 정밀도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저장하는 방식이 특이하다 보니까 앞에 설명한 게 그것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값이 연산에 포함됐을 경우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큰 숫자, 지나치게 작은 숫자를 사용할 때는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중요한 것 같으네 라고 생각해 주기 바래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활할 때 소수 이하 7번째, 8번째 자리 숫자를 사용해요. 최근에 소수 이하 5번째 자리 써본 적 있어요? 또 정수 부분 봐도 7자리, 8자리 숫자 써본 적 있어요? 거의 없죠. 지금 우리는 기초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있는 걸 모두 다 설명과 특징을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 기능들이고요. 발생되기 힘든 경우입니다.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죠. 부동 소수점의 상수. 이건 또 뭐야? 이거 어렵네. 상수 그냥 값이에요. 상수니까 변하지 않는 값인데 숫자를 표현할 때 1, 2, 3 지금 부동 소수점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실수라는 소리예요. 실수.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 설명 이런 식으로 써도 된대요. 어렵게 설명했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뜻이지? 1.23456이고 왜 점을 찍었지? 실수잖아. 점을 안 찍으면 정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부분 앞에 0점에 0은 빼버려도 된다는 소리예요. 아, 실수라 지정한 거예요. 실수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하지 맙시다. 몰라요. 실수 너무 많이 하는 오류 발생이 아주 높은 표현 방식이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표현 방식을 선호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2가 익스포넌트 해갖고 10이 숨어 있는 거네. 2에 플러스 이건 똑같이 2가 같은 거구나. 10의 몇 승이라는 소리인데 요건 10의 10의 10승 요거는 10의 3승이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쓸데없는 거 지워볼게요. 다시. 표현법은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 적혀있는 이 뒤에 적혀있는 글씨가 의미하는 바가 10의 몇 승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만 알면 돼요. 앞에는 일반적인 숫자니까요. 2가 10의 몇 승이라는 소리고 플러스 10이면 10의 10승. 예를 들어 설명해야죠. 여기에 익스포넌트 써갖고 쓴 예가 있어요. 그것도 또 여기다 이걸로도 되나? 꼭 해보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할 거랬는데요. 꼭 확인하고 왜 그러는지 살펴보고 모르면 나한테 연락해요. 어디로 연락하죠? 카톡에 오픈 채팅방 열어놨고요. 아니면 내 이메일 주소 다들 알고 있죠? 메일로 해줘. 음성 통화 하지 맙시다.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꼭 메일이나 문자로만 메일이나 문자나 아니면 카톡을 써서 문자 형태로만 문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문제가 발생됐으면 소스코드 또는 오류가 발생된 화면 캡처해서 같이 보내줘야 됩니다. 부동 소수점의 오버플로가 발생된 예 제시했습니다. 뭐 이렇게 많지? 이번에 언더플로우입니다. 언더플로우, 아까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는 너무 작아서 발생되는 오류입니다. 앞에서 간단히 이야기했는데 꼭 이 예제 노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요 맨 밑에 부분이 좀 이상해요. 아까 스펙상으로는 뭐에 10에 마이너스 38승하고 플러스 38승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아니고 더 잘 나오더라고요. 메모리가 더 크게 잡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46승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류가 발생되는데 여러 번 컴퓨터에서는 이게 오류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내 거에서는 이게 오류가 발생됐다는 소리예요. 언더플로우는 너무 작은 값이라 메모리에 저장될 때 무시되는 거예요. 그런 걸 언더플로우를. 또 너무 큰 값을 집어넣어서 무시되는 경우도 있죠. 그건 오버플로우라고 이야기했고요. 정수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있고요. 실수도 언더플로우, 오버플로우 있습니다. 정수는 언더플로우가 없네. 가장 작은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0. 그런데 실수는 소수점 이하로 많이 내려가면 내려서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끝이 없죠. 오케이.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하고 이것도 똑같이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 부동소수점의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오차 때문에 그러거든요.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돌려서 결과 확인하기 바래요. 과제로 낼 거예요. 아이고 이것저것 많이 설명했습니다. 주로 플롯과 더블형의 그러니까 실수형에 선언하는 거 컴퓨터 내부에 어떻게 저장된다는 설명을 좀 많이 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지금 마지막에 얘기했던 오류가 발생이 되거든요. 오류가. 그래서 여기 샘플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큰 숫자로 하는 게 좀 짜증이 났을 거라 생각이 돼서 지금 플롯하고 더블로 데이터를 선언을 했습니다. F하고 D라는 걸 했거든요. 이거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반복문이거든요. 이건 100번 돌려서 그대로 치면 됩니다. 요거까지 해서 이거는 0.1을 100번 도했을 경우 0.1을 100번 도하면 10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플롯으로 선언한 경우하고 더블로 선언한 경우가 결과가 틀리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로 처리되는 경우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그거거든요. 부동소수점을 처리한 경우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죠? 왜 오류가 발생이 되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왜 오류가 발생됐지? 앞에 설명했잖아요. 실수가 저장될 때는 가수부와 지수부가 나누어지고 그때 고정소수점과 부동소수점이라는 걸 설명했죠. 고정소수점으로 처리할 때 어떤 문제가 있다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컴퓨터는 고정소수점 방식을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우리가 실생활에 쓸 때 종이에 적는 그게 고정소수점 방식입니다. 있는 그대로 123.456 이렇게 적는 고정소수점 방식이에요. 소수 윗부분 아랫부분 다 적는 거죠. 그대로. 그렇지 않고 소수점의 위치를 조정해서 정밀도를 올리고 그리고 메모리를 조금 잡아먹게 하는 방식이 부동소수점 방식입니다. 컴퓨터는 그 부동소수점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개선해서 잘 하려고 한 그 부동소수점 방식이 그래도 한계가 있어서 즉 오류보다 오차가 발생이 되는 거죠. 왜? 값을 저장. 이 실수는 엄청나게 큰 수, 엄청나게 작은 수가 동시에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메모리에 모든 걸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앞에 하드웨어 얘기 많이 한 겁니다. 메모리에 그렇게 저장된 이유 때문에 오류가 발생된다. 실수 쓸 땐 조심해야 된다.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실생활에서는 실수는 우리가 쓰는 숫자 중에 정수와 실수 비율을 보면은 한 7, 80% 이상이 우리는 정수만 씁니다. 일부 실수를 쓰죠. 다행이죠.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을 실수를 쓰다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주니까요. 오케이. 실수의 문제점 알죠? 잘 인식하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이 설명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요. 이 실수로 들어오니까 좀 까다로워지네. 좀 지저분하고. 평상시에도 소수점 찍힌 숫자들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역시 우리를 괴롭혀요. 표현 방식도 다양하고 또 컴퓨터 내부에 저장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오차도 발생이 되고 이런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여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IT 기기들 많이 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어떤 기기의 동작 원리를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고 각 데이터 타입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차이점도 잘
구분해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실수 영 마음에 안 드네. 다행스럽게 실수는 여기서 끝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문자는 단순하죠. 문자 A, B, C, D, F, G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요. 숫자도 문자로 1, 2, 3, 4, 5, 6, 7, 8, 10글자밖에 안 돼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